자, 계속해서 이제 토지 자연자 토지의 분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한 문제 나오는 주제가 되겠고요. 종류가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줄이셔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25인과 24일 때 나왔던 문제고요. 나지와 건부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뭐죠? 나체 할 때 나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켜서 나지. 이에 대응해서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가리켜서 건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건부, 감가라고 하는 끝해서 건부지는 어떻다? 나지보다 낮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런데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게 되면은 땅만 산다고 생각해요. 땅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다? 그 건물 때문에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건부지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건부 감가라는 개념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지가 뭔지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도 답이 안 돼. 해서 건부 감가라는 개념. 단어 그대로 가요. 건부지는 어떻다? 가격을 낮게 평가한다라고 할 거. 딱 7년 동안 한 번 구성됐던 주제. 두 번째 이슈, 작년 문제에 나왔던 게 소지와 필지, 획지를 비교하는 개념. 자, 우리 앞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논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똑같은 얘기야. 어떤 토지가 있어. 어떤 토지가 소가 풀 뜯어먹고 있어. 그랬을 때, 경제학이나 법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저 뭐냐 했을 때 땅이다 이거예요. 땅.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라는 관점. 이걸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가 풀 뜯어먹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소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일본말 번역하다 보니 개쓰레기야. 그래서 소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야. 법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 등기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 등록의 단위라고 해서 필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여러 개 필지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의 토지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묶어서 부를 때 획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서 파악할 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법 할 때 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필지라는 얘기. 바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걸 필지. 그 다음에 경제학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획지라고 해서 여기서 외울 게 가격 수준이라고 해요. 이것만 좀 어려울 거야. 가격 수준.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켜서 획지라고 부르게 된다. 자, 다시 문장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획지는 뭐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획지라고 부른다. 자, 소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법을 모르고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은 소지, 법학을 한 사람은 뭐를 얘기한다? 필지, 지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필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얘기를 하니까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획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 필지, 획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택지, 건물이 이미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보통 택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맹지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는 거.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건축법에서 공부를 해요. 자,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물을 때 대지가 도로의 2m 이상 접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의 2m 이상 접하지 못한 토지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맹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학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성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법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 부지, 바닥 토지를 가리켜서
부지, 건축 부지, 하천 부지 거의 안 나와요. 부지는 뭐가 된다? 바닥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자 법빈포. 얘가 요즘에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죠. 법빈포라고 해서 이제 시험 끝나시고 나면은 별거 하고 싶은 게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아니라 할지라도 저쪽 어디야? 서해안 쪽이라서 바람이라도 한번 쏘이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서해안 쪽 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요. 자, 이쪽에 갯벌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 내려가는 경사면의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된다. 사소유권은 인정되지만 별 쓸모가 없는 토지, 경사면을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 내려가면은 자 지금 뭐죠? 그 저기 백사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서해안 쪽은 갯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사소유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국가 소유야. 그런데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조개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할 수가 있고 해서 물론 조개를 줍거나 산책을 하거나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시익하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밑에 내려가면 별 거지 같은 모기들 뭐 별의별 거 다 물리고 개 짜증나. 그래서 멀리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합니다. 빈지 해변할 때 해변하고 같은 말이 해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빈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순서 법빈포 이렇게 가는 거야. 법지, 빈지, 포락지라고 하는 거. 법빈포라고 해서 경사면의 토지, 법지. 자, 두 번째 거기 바다 내려가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걸 빈지, 그 다음에 물 밑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해서 법빈포라고 하는 거. 그나마 좀 어렵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법빈포라고 하는 거. 소지, 필지, 획지 뭐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대가리 따서 외우고 끝내야 돼요. 후전 이진에서 후보지는 전환, 그 다음에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머리 글자 땄던 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연공위안이 있었고요. 부동산 업에 분류해서 임공, 관중, 자감 이런 게 있었죠. 임공, 관중, 자감. 그 다음에 후전 이진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부동성에서 외임국지 이렇게 따서 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빈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후전 이진 해서 요건 설명은 더럽게 긴데 자 전환과 진행이라는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개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자 산지 임지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학교로에서는 임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숲 같은 걸 얘기하죠. 임지. 그 다음에 농지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택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임지는 숲을 얘기합니다. 임지는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닌데 자 신탄림이라는 것이 있고요. 용재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재림은 나무를 심어서 제목으로 쓰기 위한 것을 용재림. 숫한자 땔감용으로 나무를 심게 되면 뭐가 된다? 신탄림. 그래서 용재림과 신탄림 사이에 작은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자, 이 이행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뒤 바뀌고 있는 상태를 뭐라 부른다? 이행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임지에서 농지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스케일이 크게 움직이니까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후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농지도 전답 고화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와. 택지 같은 것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 이래서 후전, 이진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가십시다. 자, 건부지 얘기하면 더 읽으면 안 돼. 읽어봤자 이게 마약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지금 마약 안 해보셨죠? 마약 안 해보셨죠? 마약 한 애들도 안 보셨죠? 저는 마약은 못 해봤는데 마약 한 애들은 가봤어. 만나봤어. 와, 근데 그 애들은 영어도 잘하던데. 제가 지금 작년인가 지금
서부지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28시간 동안 마약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마약 교육을. 그래가지고 가니까 또 이제 꼭 저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잡혀오신 분 있을 겁니다. 겁나 열 받으실 텐데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케이스거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끌려갔어. 근데 이제 마약한 애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절대 할 게 못 써. 이렇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뇌가 사가버려. 물리적으로 뇌가 사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마약하고 이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화를 많이 낸대. 그 전두엽 자체가 이제 완전히 녹아버려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대. 근데 왜 날 봐? 내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빤히 쳐다보고 있어. 하여튼 간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고, 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수업 듣고 이해되고 오호 예,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게 마약 같은 거야. 그래서 몇 개라도 건지셔야 돼. 자기 몫으로 알아서. 그래서 그냥 읽어버리시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악이야. 공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양을 줄이시는 방법. 자, 건부지에서 이렇게 뭐가 된다?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필지, 법,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 가격 수준, 그렇게 획지. 그 다음에 이제 택지 어렵지 않고 맹지, 요거 맨날 나오는 거고요. 부지는 뭐 그다지 바닥 토지인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빈포,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게 법빈포. 요즘 문제 거의 대부분은 법빈포로 도배가 되고요. 후전, 이전은 항상 사이드 지문이야. 해서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 이게 토지의 자연적,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라고 해서 얘는 거의 최소한 2년에 한 문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 거. 자, 많이는 안 나오는데 미리 뭐 답 알려드릴까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모든 문제의 답은 다중주택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다중주택. 다음 중 고르고 싶은 정답은 다중주택. 항상 모든 문제가 다중주택을 갖고 출제를 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건물의 종류가 쭉 나와요. 그 중에 단독주택이란 용도군이 있고, 그 중에 협의의 단독주택은 설명이 없어. 그리고 다중주택부터 이따시만큼 길게 써 있어. 그 뒤에 쭉 깔려 있어. 근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다중주택은요 3층 이하에 330 이하, 요것만 외우시면 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억하실래나? 응답하라 19998 하숙집 나오지 않습니까? 하숙집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다중주택. 쓰지 마요.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해서 3층 이하에 330 이하라고 하는 거, 이게 다중주택. 이 외워질 것 같아요? 외워져요. 몇 번 하면은 놀랍게도. 다 가구주택, 원룸 같은 걸 얘기합니다. 3층 이하에 660 이하. 그 다음에 공간은 총리공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렇다 치고, 자,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주거용도, 연립구가 5대 4개 층 이하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다세대. 이렇게 뭐 이제 외운 데까지 외우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답을 뽑았던 게 뭐가 돼?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왜 이걸 답을 뽑을까? 이미 출제위원이 이 주택의 종류를 딱 보는 순간 멘붕이 와버려. 와우, 이게 뭐 벌써 A4 용지 2페이지거든. 디테일한 게 막 깔려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겁나 다중주택만 해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다중주택을 내는 거야. 대놓고. 다중주택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다세대 좀 들어봤어. 연립아파트 들어봤어. 다가구도 좀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다중은 들어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야. 다중주택. 안 들어보셨잖아. 다가구 어서 들어본 느낌 있다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도 어서 좀 내용은 몰라도 들어본 것 같아. 그때 이때 또 물어보면지 그런 거 물어준 거예요. 맨션 이거 뭐냐고. 그런 거 없어. 그건 이제 건물의 이름이야. 건물의 이름. 건물의 이름은요,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 지으셔갖고요, 그 집 뭐 소유권 하나, 아파트 말고 아파트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요.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 현대 홈타운.
현대 홈타운이 뭐냐면 한 20년 전 브랜드야. 현대건설이 지었던 거. 근데 요즘에 현대에서 뭘 해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밀고 있지. 그래서 가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도 힐스테이트로 바꾸자. 현대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일정한 동의요건을 얻게 되면 바꿀 수 있는데 제일 지랄이 그 근처에 새로운 힐스테이트가 들어섰는데 집값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없이 사는 것들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새로 비싸게 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개싸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뭔 얘기에다가 건물의 이름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기다가 내가 1층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육사 빌딩 이렇게 붙여도 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도 이름을 안 붙여요. 근데 가끔 이름 붙이는 사람들 있어. SNK 빌, SNK 빌. 성이 S자 들어가거나 K자가 들어가 부부가. 그래서 여기다 무슨 빌.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빌, SNK 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건물 이름이라고. 나보고 그걸 물어본다고. SNK 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몰라. 그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건물 이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해서 잡다한 얘기 했는데 그냥 다 외우십시다. 다중주택 하나 외우시면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고 나중에 공법에서 필요한 개념인데 자, 주택법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관 분양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에서 공관은 빠진다. 기숙사 분양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빠진다. 이건 이제 공법 하실 때 공부하실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100% 답이 다중주택. 다시 외웁시다. 다중주택은 3층에 330이야. 다가구 3층에 660이야. 연립 떴을 때 4층에 660 이하면 다세대, 660 초과면 연립.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로 쓰이면 아파트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자, 그래서 바로 가서 문제 가볼까요? 그래서 자, 건부지와 낮의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읽지 마. 우리가 외웠던 건 뭐라고 그랬어? 건보감가. 자, 건부감가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을걸요. 자,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서 낮이보다 높게 평가된다. 말이 안 되잖아. 건부지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25일 때 나오고 그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건부, 감가, 건부지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 3번 나머지 보지 마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일단 아는 것부터 가십시다. 맹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오른편 되겠습니다. 획지 뭐라고 했어?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거. 획지는 뭐가 된다? 가격 수준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에서 요거 틀렸고요. 후보지 오케이. 뭐 나와야 돼? 전환 나와야 되죠? 후전 이전이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거. 법빈포. 이 경사면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내려가서 목이 있는 그 땅을 뭐라고 한다? 빈지. 근데 물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포락지에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법빈포라고 해서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 등을 가리켜서 그렇다. 공지는요. 자, 이렇게 갑니다. 공법 공부할 때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뭐가 있다?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다 가득 채워서 건물 지을 수 없고요. 건폐율 때문에 일정 공간을 비워둬야 된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공지라고 얘기합니다. 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지. 이게 이제 쉬게 하는 땅이 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지만 가는 거예요. 공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공지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맹지 알아 쉬웠고요. 그다음에 획지 틀렸죠. 획지하고 필지를 보통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법 제도적 개념의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획지해서 요거 틀렸고, 후보지는 전환 맞고요. 그 다음에 법지도 오른편에서 세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24회 때 나왔던 주제. 자, 그 다음에 가서 검토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끄트머리. 자, 택지는 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아까 택지는 주상공으로 세입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두 번째, 획지! 외운 걸 봐야 돼. 획지는 뭐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획지. 읽으면 미쳐버립니다.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이걸 단순 암기 과목처럼 접근을 하셔야 돼. 이거를 생각을 한다고. 이 문제가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몇 분이 와서 이걸 갖고 나보고 따진다고. 봐. 자, 획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에서로서 일단의 토지. 이분은 일단의 토지에 삐리 꽂힌 거야. 아니, 그럼 두 개가 비슷하면은 가격 수준이 동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킨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학계론이든 뭐가 됐든 간에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암기. 획지는 뭐야? 가격 수준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해서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29회 때 이거 뭐 이러면 뭐 두 개 이상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면 어차피 가격 수준이 똑같을 거니까 이것도 획지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창의적인 해석을 하시게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시키셔야 돼. 자꾸 이 공부하다 보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 그러시면 안 돼. 기계적인 단순함기.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 표본지 이런 거 본 적 없어? 이런 게 어려웠다고. 전혀 없는 말이야. 법에 없는 말이고 어디에도 없는 얘기야. 이행지 이건 알겠다. 이행지는 뭐가 돼?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죠. 후전, 이전해서 이행지는 뭐가 나와야 돼? 진행.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뭐 택시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주상공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알 수도 있겠고 포인트는 니은번이야. 니은번.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획지.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죠. 표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요행수 바라지 마. 외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맞출 만한 내용은 다 공부하셨거든. 그래서 생전 개소리가 나요. 이 표준지란 말을 살짝 바꿔치기 한 거야. 고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지가 공시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는 데서 공부를 할 주제야. 해서 지금 요거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번 하나 옳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자, 택지 주상공동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 그 다음에 이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라는 개념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후전, 이전에서 후보지는 뭐가 되고 전환. 그 다음에 이행지는 뭐가 된다? 진행이라고 하는 거. 후전, 이전이라고 하는 거. 후전, 이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봐봐. 자, 끄트머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거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뒤만 보면 잘 맞춰.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꼼꼼히 보다 보면 초점을 놓쳐버려요. 다시 그림 하나. 법빈포. 자, 바닷가 가다 보면 해변가에 도로를 타다 보면 자, 여기 뭐 하나 주워가고 싶다. 이게 법지, 경사면. 그 다음에 바닷가 다 내려가면 이걸 빈지. 해서 재수 없어서 물에 빠져서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락지, 법빈포라고 하는 거. 법지, 자, 사소유권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 빈지, 사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가 있는 토지, 효용이 있는 토지. 포락지, 물 밑에 토지를 가리켜서 포락지. 해서 포락지가 되게 되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뭐가 된다? 포락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이게 바다 밑으로 잠기는 걸 공간정보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저건 있었죠. 지금 이제 하천, 물길이 바뀌어서 이게 하천 밑으로 잠긴 토지, 이걸 포락지라 부르고요. 소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민법 공부하실 때 뭐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게 되면 다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 아는 분 중에 이런 분 있었다니까요. 저쪽 김해 진영읍 이 근처에 있는 땅을 샀다고. 땅을 사갖고 이제 자기 이제 부동산 준 재벌된다고 또 정보를 얻었어. 역사 인근 지역으로 기가 막힌 땅을 사놨어. 근데 어느 해인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천 물길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 유명한 포락지가 돼버렸어. 포락지가 돼가지고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공동 투자했던 사건인데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다 밑에 잠긴 토지, 하천 밑에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수면 밑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 법빈포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 등 틀린 것을 해서 부지
바닥 토지 해서 자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봤던 거 선화지 고압선 밑에 토지, 한전 고압전류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토지를 뭐라고 한다? 선화지. 거의 의미 없어. 우리가 주로 봐왔던 게 아니잖아요. 어째도 한번 나오면 다 버려버린다고. 자, 그 다음에 맹지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한 토지. 후보지는 키워드 전환이라고 돼 있죠. 빈지라고 해서 빈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틀렸죠? 다시 그림 빈포라고 해서 바다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포락지, 그 중간에 있는 해변가의 토지를 빈지, 그리고 해변가 내려가기 위해서 그냥 미끌미끌한데 조심조심 내려갈 그 경사지를 법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내려가다 넘어지면 개망신입니다. 작년에 그 재정에 어디 누구 따라가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 뭘 줍는 걸 좋아해 해서 해루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더만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간에 바닷가 서해에 물 빠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조개, 뭐 심지어 낙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웅덩이에서 막 줍기도 하고, 물론 장비가 엄청나. 나는 그 돈 같았으면 차라리 낙지를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도 취미생활이니까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낙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 등을 온몸에 하고 제가 한번 따라갔잖아요. 따라갔었는데 분명히 그 양반이 얘기했어. 조심하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넘어지니까. 근데 궁금하잖아. 위에서 혼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줍는 거 따라가다가 그 어디 법지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는데 멀리서 보니까 넘어지는 게 보이거든. 괜찮냐고 뭐 그런데 겁나 아프지. 겁나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모양새가 있지. 안 넘어졌다고. 이때 뭐 줍느라고 그랬다고 해서 뒤질 뻔했었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법지. 그 다음에 아까 뭐 주워 먹는 땅을 뭐라고 한다? 빈지. 근데 더 많이 해서 이제 잠겨버린 그 땅을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요걸 답으로 뽑았죠.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아까 이게 28회 때 문제. 아까 또 어디 있었지? 나왔던 문제가 26회 때 문제. 자, 물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28회 때 문제에서는 물 밑에 잠겨있는 토지는 뭐다? 빈지다.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서 틀리게 뽑는다고. 같은 문제 계속 내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새로운 문제를 신경 쓰지 마. 있는 거나 똑바로 맞추는 거야. 이러면 어차피 우리가 90점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대신 법빈포 할 것 같지 이런 걸 뭘 몇 번씩 해. 아니 또 잊어버려. 그냥 법빈포 계속 단순화시키는 작업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 등 옳은 것은 해서 1번 부지는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하고 남는 토지로서 까지 좋아. 자, 건축 법령에 따라서 건필 등의 제한으로 필지 내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해서 개새끼들 그냥 두 개를 섞어버린 거야. 앞쪽은 대충 맞아. 건축 부지하면 뭐라고요? 건물 밑에 토지. 근데 뒤에 건폐일 제한으로 비어있는 토지. 아까 한번 나왔었던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공지라고 하는 거. 공지. 건폐일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그러니까 두 개를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겁나 어려웠던 지문이야. 2번 지문이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등록의 단위. 이거 틀렸지? 등기 등록의 단위는 뭐가 된다? 필지. 앞을 다 보면 앞을 다 보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그러면 이제 나는 모르는 겁나 난 무식하고 미리 말려버린다고. 그래서 뒤에 등기 등록의 단위는 뭐가 된다? 필지.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빈지. 지겹다 그냥 법. 그 다음에 빈. 그 다음에 포라고 해서 물 밑에 토지 포락지. 이거 아까 낙지 줍고 이런 동네를 이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고 낙지를 매번 줍는 줄 아는데 몇 달 만에 가가지고 낙지 한 마리 줍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쓸데없는 조개 이런 거 줍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비값이 훨씬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자, 그래서 빈지 있고 내려가는 토지 아까 경사면의 토지를 뭐로 한다? 법지. 볼까요? 빈지 끄트머리 바다나 하천으로 비어난 토지. 틀렸죠? 이건 뭐가 된다? 포락지라고 하는 거. 아까 26회, 28회 때 나왔던 질문을 다시 30회 때 또 긁고 들어옵니다. 포락지라고 하는 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서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합니다? 빈지라고 하는 거. 얘가 아까 뭐였었지? 포락지였었고, 소지, 이게 새로운 형태의 문제 나왔어. 소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법도 경제학도 하지 않은 자는 뭐라 부른다?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 법학의 관점에서 등기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자,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에서 설명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답은 2번인데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문제야. 이 문제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공법 문제거든요. 공법 문제를 가지고 냈었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 맞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건 이거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에 전원 하면 뭐가 된다? 후보지 이렇게 가요. 전원 들어가면 어떻다? 후보지. 진행 들어가면 어떻다? 이행지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 공법 문제를 27회 때 쌩 난리가 났던 문제. 그 당시에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5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쌩 난리가 났어. 특히 1차만 막 준비했던 분들은 공법에서 되게 기초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의미 없어요. 자, 넘어가서 보실 주제. 자,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5회 때 나왔었고요. 자, 답. 미리 알자고 그랬어. 답은 뭐가 된다? 다중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해서 답은 몇 번? 4번. 나머지는 틀린 거야. 왜? 4번이 맞았으니까. 요 문제는 지금까지 4문제인가 5문제가 나왔었거든. 16년 동안. 근데 무조건 답을 뭘로 뽑아? 다중주택. 나머지를 외우고 말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다중주택 하나만 똑바로 외우실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언제 25회 때 나왔잖아요. 31회 때 이 문제 또 내봐. 또 뒤져. 그냥 왜? 왜냐면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정의를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해버려. 근데 실제 문제는 다중 3층에 330에 아주 쉽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나왔나요? 28회 때 또 나왔다. 다음 주택은 뭐냐? 일단 답부터 다중주택. 어디 나와 있을걸요? 3층 이하에 어디 있어? 3계층 이하 330 이하 나와 있죠? 나머지가 법에 있는 거라고. 이걸 외울 수 없어. 자, 25회 때 28회 때 다중주택. 그러면 이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도 뭘 가지고? 다중주택을 가지고 뭐라고 장난을 치게 될 것이다. 자, 전에 나왔던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뭐 틀렸어. 다중주택은 소유자 한 명이 어떻다? 단독주택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출제위원들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건물의 종류를 모르니까 지들 보기에 다중주택 보면 벌써 숨이 턱하니 막히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이게 부동산학을 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 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부동산학이라는 게 없어. 이런 게 부동산 학과라는 것도 거의 없다고 사실상.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제학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좀 꼬인 사람들, 전반적으로 잘 풀린 사람들은 경제학 교수로 가고,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 근데 야, 부동산 학이라는 게 있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이제, 그럼 그거라도 강의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식의 개념이 바로, 부동산 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을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법을 겁나 두려워해.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 다 법에 관한 것을 갖고 주로 출제를 해요. 답을 뽑을 때. 내가 보기엔 경제나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건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깔아주는 지문이고 대부분 법에 관한 부분 나중에 개발론 파트 가면 법률적 위험, 공법상 위험 이런 것들을 갖고 항상 답을 뽑아. 왜? 그건 뭐냐면 자기 보기에 되게 어렵거든. 자, 제가 학개론 교재 이제 시중에 나오는 걸 쭉 검토하고 뭐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겁나 웃긴 게 뭐냐면 용도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용도 지역 21개 다 외우거든요. 그런데 학개론 교재에 2000년대 후반에 나온 책, 2010년도 후반에 나온 책들도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16개가 있다. 이런 식의 책이 막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을 못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16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런 게 있거든. 그거 보고 카피 페이스트 한 거야. 자신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법을 겁나 두려워해. 제일 자신 없는 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냥 다중주택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8회 때 다중주택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요. 잠시 끌었다가 경제에 관련한 경제론 개념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